사실은 공부에 스트레스 없이도 정말 이제 결과를 이제 페이퍼로 진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이게 진짜로 이루어지는 게 맞나? 원장님의 생각은 정말도 너무 좋은데 정말 이게 맞나라는 여전히 이제 의문점을 갖고 계시고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대표님 저희 하반기 원 설명회 처음 했잖아요. 네네. 어땠어요, 대표님? 너무 좋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이렇게 저희 원에 관심을 이렇게 많이 가져주실 거란 생각을 못 했고요. 놀랐죠. 네, 너무 많이 놀랐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느꼈던 건 정말 지금 현재 어머님들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구나라는 걸 좀 경청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고요. 또 앞으로 제가 어떻게 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깊게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하반기 원에 대해서 지금 어머님들이 진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 가장 기억나시는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정석 케어적인 부분? 네. 그 부분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제가 요즘 요 근래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어머님들한테 들으면서 여전히 이런 원이 운영을 하고 있구나 해서 좀 더 충격을 좀 먹긴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아이가 집중을 잘 못한다고 밖에 나가서 기다리라고 한다거나 또는 숙제를 안 해와서 혼난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이게 뭐 우리 중고등학교 얘기도 아니고 지금 이 어린 아이들, 유치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어떤 아이가 집중을 못하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훈육을 하는 방식이 과연 선생님들이나 이제 학부모한테 대응하는 부분들이 과연 잘 맞게 하고 있나,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오늘 저희가 10시에 해가지고 네. 11시까지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질문은 거의 40분 정도 하시던데. 맞아요. 저기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네. 현재 이제 다른 원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원을 바꾸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은 그런 문제가 없냐라는 질문이었던 거죠. 제 기억에는 학습에 대한 부분 진짜 많던데요. 학습. 국제학교를 1년을 다녔어요. 아이가 네. 스피킹은 정말 1년 다니면 대부분 듣고 말하는 건 잘 되는데, 그렇죠. 막상 이제 수업하는 걸 봤더니 아이가 아직 쇼파울도 제대로 1년이 넘었는데 쇼파울도 제대로 모르는 아이들이 있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네. 그냥 얘는 반복적으로 외우기만 하니까 1년이 넘었는데도 책을 못 읽는 아이들도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하거든요. 한 30분 정도 테스트를 하고, 이제 아이의 영어적으로 듣고 읽고 말하고 쓰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디테일하게 보는 게 있는데, 계속 아이가 어떻게 보면 읽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보면 배우지도 않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외우는 습관을 가져서 그런지 그런 거는 또 막 읽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그래서 아니 아직 쇼파울도 못 뛰었는데 어떻게 이거는 읽지라는 의문점을 갖게 할 정도로. 그게 뭐냐면 계속 교재를 반복적으로 달달달 단어를 읽게 시켰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많겠어요. 아, 당연하지 않을까요? 어른도 제가 그 얘기해요. 아니, 어른도 같은 시간에 한 40분만 그대로 그냥 반복적으로 외우게 주입식으로 시키면 그쵸. 집중을 못 하는데, 그걸 집중을 못 했다고 혼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놀지 못하게 한대요. 저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끝내야 놀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원도 있대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또 예쁜 자세로 안 앉아 있거나. 제가 오늘 듣다가 원장님하고도 대화가 안 된다는 불만도 하시던데 맞나요? 그것도 좀 저는 아예 저의 개인 폰을 오픈해 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좀 늦게 키즈노트를 다 보고 확인한 후에 뭔가 이런 부분들은 직접 통화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하면서는 좀 늦은 시간이어도 죄송하지만 어머님들한테 전화를 드리고 있고, 우선 개인 폰을 오픈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위급한 상황은 최종 결정은 원장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원장을 만날 수 없다?
이거는 이 원을 신뢰하고 믿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네요. 근데 그 원장님을 만날 수가 없대요. 그럼 문제 발생하면 최근에 그 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표님?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사실 여기서 1분 뭐 2분 거리도 안 되는 곳에서 차량 셔틀 사고가 났죠. 근데 이 사고가 났을 때 제가 좀 되게 아쉽고 이게 참 많이 충격적이라고 생각했던 건 차를 탈 때 그 주변에 차들이 많았고 그리고 보조 선생님도 계셨고 근데 보조 선생님이 아이를 끝까지 내리는 거를 보지 않고 간 것도 이해를 못 하겠고 그런데다가 아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다쳤어요, 많이. 근데 그 다쳤을 때 112 신고를 바로 해야 되는 게 먼저의 어떻게 보면 대처 방법인데 왜냐하면 이게 뭔가 골절이든 뭐든 사고가 나면 그 당시에 어떻게 바르게 이제 대처를 하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그냥 급하게 그 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갔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기사를 보고 듣게 돼서 너무 충격적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어머님들, 아이들 진짜 이 아이들 보낼 때 정말 진짜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고 또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 기억 중에 남는 게 보육 교사님들의 그런 역량에 대한 부족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걱정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이 어떻게 티칭과 교육 시스템이 있는가에 대한 그 포인트가 저는 되게 가슴이 와닿거든요.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정말 전문적으로 전공을 해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케어하고 교육하는 선생님들이 있다면 참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인 건 맞아요. 그렇다면 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생님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저희 원 같은 경우는 물론 경력자 위주로 영어학원에 경험이 있는 조금은 4세, 5세, 6세, 7세를 다양하게 경험해 보신 선생님 위주로 뽑는 이유가 결국은 다양한 케이스 아이들을 많이 만나봐야 내가 어떻게 대처했을 때 좋은지에 대한 것들을 좀 경험한 분들이 훨씬 더 아이들을 케어하고 교육하는데 유리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뽑는 기준에서는 또 하나 그 사람의 인성적인 부분, 저는 이 인성적인 부분에가 첫 번째가 태도와 표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태도와 표정이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약간의 인상과 표정만 봐도 아이들은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전 중요하게 봤고, 그 대신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저희는 매일 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의 양이 아니라 질적으로 아이가 이제 수업 중이나 쉬는 시간이나 밥 먹을 때나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보고를 꼭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보고서를 토대로 저희 선생님들과 정기적으로 월요일, 수요일 미팅을 합니다. 그 미팅을 하는 주제는 일방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가리키는 주제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볼펜을 굴렸어. 그러면 이 굴렸을 때 선생님들은 이 아이가 왜 굴리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시작하면서 선생님들과 같이 솔루션을 어떻게 보면 찾는 방식을 하는 이유는 그 아이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선생님들이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같이 교육을 하고 케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같이 솔루션을 이제 해결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오늘 질문 중에 하나가 대표님하고 원장님하고 소통 창구가 있냐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저 이런 얘기 진짜 너무 많이 듣고 또 그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했기 때문에 매월 격주로 토요일마다 10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Q&A든 대화를 이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1대1 면담을 원하신다 하시면 수요일 10시부터 1시까지 열어놓고 이제 2주 전에 예약만 해주시면 저랑 1대1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런 원생 수가 급격히 증가했잖아요. 아, 정말 너무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아무래도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원장님의 열정이 좀 대단하다라는 평가를 네. 좀 받고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유튜브 보고 한번 와보고 싶으셨다. 그렇게 네. 하셔서 바로바로 등록으로 네. 이제 하다 보니까 원생이 갑작스럽게 되게 많이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걱정인 게 너무 늘면 또 우리 아이가 이제 그런 사랑이나 부족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도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실 수 있죠. 근데 네. 저는 이제 어떤 교육 서비스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교육업의 시스템은 교사 관리, 네. 또 그 교사를 통해서 어머님과 소통하고 또 네. 전달하는 그런 소통 그 시스템 네. 이런 것들이 저희 철저하게 지금 네. 미리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요새 이제 워낙 아이들에 대한 문제니까 사후 관리 부분도 질문 진짜 많았거든요. 저희는 사실 조리실이 진짜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럼에도 전에는 이제 조리실에 이제 어떻게 보면 조리 선생님이 조리를 맡아서 네. 해주셨는데 이제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분이 아프시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 아프실 수 있죠. 그쵸, 충분히 있죠. 사람이니까. 아프실 수 있죠. 네. 근데 아파서 식사를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부담임 선생님들이 들어가셔서 식사를 준비했다. 근데 그런 일도 그전에는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저는 그런 문제는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네. 사람 일이어서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두 군데에 이 근처에 네. 타 학원에서 식중독이 발생을 크게 했고요. 근데 네. 그 식중독이 발생한 곳이 다 조리실이 안에 있는 자체 조리실이 있고 조리를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20년 정도 된 케이터링 회사를 선택해서 그 회사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시스템적으로 네.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조리실을 두고 조리사를 두는 게 사업적으로 봤을 땐 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장 입장에서는 사업비는 훨씬 더 줄어요. 그럼에도 제가 케이터링으로 바꾼 이유는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먹는 거만큼은 제일 가장 안정적이어야 되지 않나. 두 번째는 셔틀. 이 말씀도 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이제 보통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이제 지상에서 아이들을 차를 태우고 또 어떻게 보면 내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하가 있는 곳은 네. 무조건 저희는 지하로 내려가서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셔틀 등하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또 저희 원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적어도 아이들이 등하원의 땅을 밟고 내릴 때 거기가 차가 다니는 도로는 아니었으면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그냥 내리자마자 바로 보조 선생님이 아이를 놓고 잔디를 밟게요. 그러니까 등하원조차도 너무도 안전하게 셔틀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선생님들은 보조 선생님, 그러니까 셔틀 보조 선생님 뿐만 아니라 부담임 선생님들이 계신데 다 8년차, 10년차 베테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처럼 네. 저는 아이들의 안전만큼은 정말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고 또 저희가 안전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현재 저희 아이들을 등하원 셔틀을 해주시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공부에 스트레스 없이도 정말 이제 결과를 이제 페이퍼로 진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이게 진짜로 이루어지는 게 맞나? 원장님의 생각은 정말도 너무 좋은데 정말 이게 맞나라는 여전히 이제 의문점을 갖고 계시고 그렇죠.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네. 제가 결과치로 아예 그냥 데이터를 다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다 모아놓고 있거든요. 사실이고요. 네. 그렇다면 공부에 스트레스 없이 이렇게 결과로 보여드린다고 하면 그거는 엄청난 노하우가 아닐까. 그 노하우를 저희를 경험해 보시면 정말 아이들이 정말 이곳을 행복해해요. 그리고 집보다 여기를 더 좋아해요. 왜 뭐 집에 가고 싶다, 원을 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가 나오는지
저는 이 원에서는 그런 일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이런 시간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렇게 말을 전달하는 이유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렇지 않은 원도 있다. 그리고 내 아이를 정말 집보다 더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여기 있다라는 걸 정말 많이 알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간, 1시간, 뭐 2시간이든 이 있는 시간 동안 아이들이 항상 웃고 좀 행복한 게 맞는데 왜 교육비 주면서 그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좀 놀랐던 게 비싼데 불만이 없는 거예요. 네, 너무 신기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투자를 하시고 있고 운영하시는데 쓰시고 있으시니까 이제는 이해되거든요. 이제는